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의 이목은 캐나다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대한민국 역시 옵서버, 즉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캐나다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기보다는 깊은 우려와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 현지에서 전해졌습니다. 바로 개최국인 캐나다의 총리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참가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교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방 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서 밀려나 이런 수모에 가까운 대우를 받게 된 것인지 그 배경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처음 보도한 곳은 캐나다의 유력 언론인 내셔널 포스트입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인 미디어워치가 이 내셔널 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미디어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내셔널 포스트는 지난 15일 자국 총리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캐나다 총리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등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한 예로 캐나다 총리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공식 일정보다 먼저 만나 단독 양자회담을 가졌고 함께 식사하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등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사의 한 대목이 우리에게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한국과 세계은행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번 G7에 참석한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는 1대1로 만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세계은행 총재는 그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G7의 주최국 총리가 유독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콕 집어 양자회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을 보면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상들은 공식 일정보다 하루 먼저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속속 도착하는 다른 정상들과 양자회담 스케줄을 소화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보다 하루 늦게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애초에 비중 있는 양자회담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출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외교에서 양자회담은 보통 몇 주, 몇 달 전부터 물밑 조율을 통해 확정됩니다. 출발이 늦었다는 것은 이미 캐나다 도착 직후의 핵심적인 외교 일정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일정 조율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최고 수준의 국방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과는 긴밀한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고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때마다 축하 전화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캐나다 총리의 축하 전화도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 전화도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양자회담 대상에서 배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정한 혹은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이며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G7 현장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정상화나 선도 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냉대였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후퇴를 언급했지만 그 후퇴의 원인이 바로 현 정부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외교는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도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캐나다 총리가 양자 회담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한 것은 현재로서는 상호 호혜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 논의의 장에서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초반부터 아웃사이더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은 그 정상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그의 정치적 이력, 성향, 발언, 그리고 사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정상에게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G7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혐의로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상에 대해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국제 무대에서 쌓아 올린 신뢰와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는 정상은 없었을까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 등과 만나 환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이 장면들을 크게 보도하며 마치 성공적인 정상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례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7 핵심 국가 정상들과의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 국익과 직결되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보장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최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부터 배제되었다는 내셔널 포스트의 보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 속 웃음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과 리더십을 알게 된 뒤 그에게 냉담하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행자 G7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권위의 외교 무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 무대에 꾸준히 초청받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최국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갖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토록 추락했는지 뼈저리게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국익과 직결되는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